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 중에서 4단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만성 B형 간염이 감염이 되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면역 관용기라고 해요. 면역 관용기. 자, 우리가 보통 관용이라고 하면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좀 아량을 베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이 와서 우리 몸의 간세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봐주고 있는 거예요. 면역이 얘를 좀 잡지 않고 일단 좀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항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 조직의 어떤 괴사는 거의 없거나 경미해요. 이 간 괴사라는 거는 면역 세포가 와서 두드려 부수면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LT도 거의 정상입니다. 정상이거나 약간 올라가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봐주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점점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면역이 딱 출동하기 시작합니다. 면역 제거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이 출동을 해서 이 B형 간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여기가 이제 간세포라고 하면은요, 우리 몸 안에 세포에 딱 들어가 있죠. 핵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면역이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면역이 얘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요 B형 간염 바이러스만 딱 잡을 수 있을까요?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얘가 이제 간세포인데요. 이 면역 세포가 와가지고 이 감염된 간세포를 그냥 다 부셔버린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괴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면역 제거기 때는 자, 이 안티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두드려 부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간 조직의 어떤 괴사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증상도 심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ALT, 이 간세포 내에 있는 효소라 그랬죠? 이 간수치라 그랬는데 그 간수치도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주로 이제 간 손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비활동기예요. 비활동기. 그러니까 이제 부술 만큼 부쉈어요. 부술 만큼 부쉈으니까 일단은 이 항원도 나타나지 않고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도 없어요. 증식도 없고 공격을 안 하니까 괴사도 없죠. 간이 이제 부서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요 이제 비활동기가 장기 예후하고 관련이 있어요. 환자가 장기적으로 이제 좋을 것인가 좋지 않을 것인가가 이 시기에 이제 주로 결판이 납니다. 자, 이제 쭉 이렇게 단계를 거쳐 오면서요, 여기까지 왔어요. 비활동기까지 왔을 때 이미 간 경변이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서서히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뭐 아주 경미한 그런 염증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러면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비활동성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재활성화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요 시기라고 해서 이제 이 염증이나 이런 게 없는 거지, 이 간암의 위험은 계속 있는 거예요. 간암의 위험은 계속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 간세포 안에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계속 존재를 하는데 걔가 이제 액팅을 안 하는 거죠. 나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안 하는 거지, 조용히 이제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우리 몸의 DNA를 바꾸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활동기라고 해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 내에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간세포 내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긴 있는데 조용히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의 위험은 계속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B형 간염 환자분들께
이제 이 초음파 검사하고 알파 피토프로테인을 6개월 간격으로 해가지고 간암을 계속 스크리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죠.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재증식기예요. 재증식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잡힌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재증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 비활동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만성 B형 간염의 4단계를 다 거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래프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일단 B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 하고요. 우리 간 손상을 반영하는 ALT를 보고요. 요걸 이제 면역 관용기, 제거기, 비활동기, 재증식기 그냥 1, 2, 3, 4기라고 할게요. 편의상. 자, 그럼 1, 2, 3, 4라고 하면은요. DNA는 얘는 이제 봐주고 있는 거라 그랬죠. 1단계는 봐주고 있다가 2단계부터 이제 면역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줄어들겠죠. 쭉 이제 줄어들어서 3단계부터는 계속 줄어든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4단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ALT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공격을 안 하니까 ALT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딱 이제 면역이 공격할 때 증가를 했다가 비활동성일 때 이렇게 다시 감소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한다기보다 이제 현실에서는요. 현실에서는 얘가 이제 이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합니다. DNA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이제 재증식할 때 뭐 요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죠. ALT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뭐 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원 같은 경우에는요. 요 2단계 정도, 2단계, 3단계 넘어갈 때 이제까지 이제 이 항원이 있고요. HB 이 항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항체가 생깁니다. HB 이 안티바디. 이건 이제 항체란 뜻이고요. 항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교체가 되면서 단계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의 4단계 면역 관용기, 면역 제거기, 비활동기, 재증식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